왜 혼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공감 가는 질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 얽매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통찰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채워지는 외부 자극이 아닌 내적 충족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로부터의 자유, 고독 속에서의 성장,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혼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왜 혼자 있어야 행복할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삶에서 발견하다. 요즘 주변을 보면 누구나 바쁩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진짜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망설여지죠. 쇼펜하우어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문제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 있어야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철학적인 관점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행복과 연결되는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사례를 통해 직접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례 1. 과도한 관계 속에 지친 회사원, 진짜 행복을 찾다. 먼저 30대 직장인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도 인기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주말이면 약속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민준 씨가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두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겁니다. 그는 결국 정신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이르고 말았죠. 상담을 받으러 간 심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요? 민준 씨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약속을 과감히 줄이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 후 민준 씨는 놀랍게도 더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 속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나를 되찾는 과정이 됩니다. 사례 2. 혼자 떠난 여행,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다음은 여행을 좋아하는 20대 유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는 매번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행이 끝나고 나면 항상 피곤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여행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바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진 씨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혼자 가니까 내 마음대로 일정 짜고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행에서 자유를 느꼈어요.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유진 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고 해요.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례 3.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난 40대 주부. 다음 사례는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던 40대 주부 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매일같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곤 했어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혜진 씨는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고 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도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혜진 씨는 소셜미디어를 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시간에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 제 작은 행복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짜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사례 4. 관계를 재정비한 중년의 사업가. 40대 후반의 사업가인 태호 씨는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재산이라며 각종 모임과 네트워킹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죠. 태호 씨는 결국 과감하게 관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태호 씨는 그 시간에 혼자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며 스스로를 위한 삶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진짜 관계만 남기니까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관계를 재정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할 기회를 줍니다. 사례 5. 사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학생. 마지막으로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훈 씨는 처음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철학 수업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접한 후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1시간씩 공원에 앉아 사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혼자 있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사색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깨달음. 내면의 충족이 진짜 행복이다. 이 5가지 사례는 단순히 혼자 있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에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면 삶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나의 진짜 욕구를 발견하며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너무 많은 관계나 일에 지쳐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거기서 행복의 힌트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어야 행복하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고독의 힘. 방금 5가지 사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혼자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이 단순히 철학적인 깨달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진리라는 걸 느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알겠어. 혼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심리학과 라이프 코칭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 전략과 조언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이를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죠. 왜 약속이 없어? 친구 없어? 같은 말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건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전문가 조언.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아무 방해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외부 자극을 멀리하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을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거나 간단한 저널링을 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2.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이 아닌 진짜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모른 채 바쁘게만 살다 보면 결국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 공허함을 메우는 첫걸음입니다. 전문가 조언. 마음챙김 명상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질문하기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점차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3. 혼자만의 취미를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재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기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죠. 전문가 조언. 창작 활동,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처럼 창작과 연결된 활동을 추천합니다. 창작은 우리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운동. 요가, 러닝, 헬스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은 몸과 마음 모두를 단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학습.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4. 필요 없는 관계 정리하기.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관계란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시작된다. 진짜 중요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여보세요. 전문가 조언. 정기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렵다면 우선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면서 관계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에도 목표를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기만 한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이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로도 충분합니다. 전문가 조언. 단기 목표 설정. 매주 혹은 매달 달성하고 싶은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3일은 혼자 요가하기 같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기록하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고독의 힘의 진짜 의미.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는 내면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내적 통제감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할 기회를 준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성장으로 연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혼자 있는 시간, 행복의 시작점.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은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진짜 욕구와 꿈을 발견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창의력과 자기개발을 통해 성장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행복 기준을 세웁니다. 내적 통제감을 키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 보세요. 매일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사용한다면 어느새 더 단단하고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당신의 최고의 친구로 삼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